이런 그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의료진들이죠.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그동안 뭐 제 가슴에 그 있는 배지처럼 덕분에 캠페인이 있을 정도로 의료진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까지 잘 대응해 올 수 있었던 셈인데 최근에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공의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정부는 긴급한 곳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4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전공의 협의회의 업무 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 협의회는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향신문 4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과반 정족수 미달에 재투표를 했는데 재투표 결과는 집단 휴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대한전공의협회가 선을 넘었다면서 강력한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형 병원들은 수술 연기에 외래 진료도 대폭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경철 의원님 지금 그동안 우리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뭐 입이 모자랄 정도로 칭찬을 해왔죠. 근데 하필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파업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국민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의사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사분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네.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올 상반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그 지경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정부의 목소리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도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예. 그리고 그 새로운 감염병이라든가 신종 전염병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의료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정부의 말에도 타당성이 예. 있는 것이죠. 정부가 어거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네.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의료인이 되겠다고 지원을 많이 하는 추세에서 예. 그 지금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 시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료 인력을 보내주는 그러한 정책 수립을 하는 것도 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둘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이 아예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인들은 정부가 무조건 의료 인력 증원을 철회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부는 그리고 의료인들에게 대해서 무조건 지금은 단체 행동을 하지 말고 지금은 정부의 명령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면 제로섬 게임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로섬 게임이 승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한다든지 예. 그리고 의료인들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좀 급하게 서둘렀는가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의료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일정 부분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자님 말씀 같지만 지금 물밑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양자가 치킨 게임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여러 논의 과정을 보면 의료진이 전체 뭐 다른 선진국가 대비 우리가 국민당 의료진 수가 좀 부족하다는 그렇습니다.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진을 조금 더 많이 배출하자라는 뭐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견만 이 의료진의 뭐랄까요? 강제적으로 좀 넣다 보니까 이런 반발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일보 14면 기사에서는 전공의 내부에서도 이렇게 파업을 계속할 때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서 2차 투표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최근에 나오는 여하튼 정부와 의료진 간의 갈등의 핵심, 그것들을 좀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전공의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했잖아요. 네. 부결이 됐는데 다시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켰다. 뭐 초등학생들도 이런 행동들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예. 한방 차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인구 1000명당 저희 환자비율이 한 2.3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OECD 기준으로 보면 한 3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병상 수는 생각보다 오히려 많아요. 한 12개 정도 되는데 한 우리나라가 2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많은데 의사 수는 부족하다는 거고 이 김영삼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환자 수를 의사 수를 거의 늘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보면 환자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있는데 왜 의사 전공의들이 왜 지금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느냐. 이게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는 의사가 부족한데 다 지역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으로만 물려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의사가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바로 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거나 네. 이런 군의관처럼 아니 우리 군 법무관도 10년간 군대에서 근무를 하면 나중에 사회에서 네. 변호사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벽지에서 의사 혜택을 못 보는 의료 혜택을 못 보는 곳들에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네. 이러한 정책적 논의는 그 전에도 왔지만 계속 미루어져 왔던 것인데 이제는 좀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의 행위는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항의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한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쌓아왔던 기존의 어떤 국민들의 신망이 네.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어쩌면 정부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해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경제 4면인데요. 이 어제 이 그 투표까지 오가는 과정에서 원점 재논의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전공의들은 결국에는 타협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대현 평론가님 이렇게 타협은 없다라는 극단적인 이걸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모든 과정이라는 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고 이렇게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예 타협이 없다라고 이 협상 가능성까지 배제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뭐 평상시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 북한의 벼랑끝 정수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아니고 예. 병원에서 일반 그 의사들 만나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나올 때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했고 그리고 국회 그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혜 의원도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겠다. 그 약속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냐면 예.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예. 사실은 정부가 그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잦아들고 난 뒤에 그 약속을 다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게 그게 뭐 문서와 보험 수가 조정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나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그 정부 측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했기 때문에 물러섰는데 그 부분들을 당시에 문서화해 놓지 않으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초의 약속하고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정부한테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거를 갖다가 문서화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를 해달라. 코로나 국면이 마칠 때까지.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와 의사, 의료진 집단 두 집단이 사실은 되게 힘 있고 배부른 집단이 두 집단이 지금부터 이렇게 싸우면서 예.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면 국민과 환자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의사들은 최고 높은 층에 있는 예. 상위계층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의료산업 얘기를 하지만 병원에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일반 사무요원들, 청소, 그다음 식당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열악한 여건에 있어도 입도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상위층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전공의들, 예.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은 가장 대부도 의사지만 봉급을 많이 받는 줄 아는데 뭐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봉급도 적고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사람들 뒤에 사실은 교수, 전문의, 병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은 의사들을 앞에 그 총알바지로 보내놓고 자기들은 뒤에 있으면서 이제 상황 봐가지고 우리도 참여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좀 비겁하다고 보고 이런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정말로 정부하고 싸워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면 네. 이제는 전공이 그 힘없는 사람들 의사면허 뺏기고 나면 예전에 2000년 의학분업 때도 8년 만인가 구제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교수도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고. 안 졌거든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주장할 거 주장하고 전공인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네. 이 환자들하고 있는 게 맞고 그 정부도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정말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좀 지켜서 뭐 종이한장 써주는 게 뭐 어려워요. 써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코로나 국면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들 네. 주장을 서로 주장하는 게 맞다. 여튼 예. 타협은 없다라는 극단적인 협상 태도보다는 협상장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이 중지를 모아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조선일보 4면은요. 최근에 이 의료진 파업에 대한 글쎄요 뭐 좀 싸늘한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업병원은 내가 안 가겠다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맘카페 요새 뭐 신도시나 뭐 어느 도시든 맘카페라고 해서 아주 지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단이 있죠. 맘카페 중심으로 파업병원 목록이 작성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의료공백 대체 교수들도 피로를 누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이런 극단의 대치가 아니라 어떤 협상장에서 중지를 모아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꼭 마련돼야겠습니다.